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앞에 배웠던 바로 재무회계 속에서 여러가지 각도로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우리 회계 원리 속에는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라는 아주 초보적인 내용들, 비교적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회계학을 처음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섬세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가 아니라 페이지에 비하여 양에 비하여 강의가 많다라는 이유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럼 맨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회계 원리 속에서 순환 과정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생산적 측면, 장부를 어떻게 만들죠? 장부와 관련된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에서 앞부분 1장, 2장, 3장까지는 생산적 측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생산적 측면의 이야기는 바로 쉽게 얘기하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마도 쉽게 얘기하면 FS 5가지, 재무제표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회계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보자 말이야. 회계는 뭐 때문에 우리가 회계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회계는 바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나타낸다. 마치 국가의 살림살이를 나타낼 때 경제학이라고 그러듯이 기업의 경제활동이 뭐가 되죠? 회계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여기는 뭐가 되느냐?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 준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앞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PPT에 내용을 조금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로 가면 일일이 PPT 만들어서 쓸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 책에 의하여 많이 의존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드리고 처음부터 그럼 당황스러우니까 좀 하지만 일일이 제가 PPT를 설명할 수는 없다 보니까 뒷부에 가서는 이제 교재를 이용하여 많이 풀겠다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따라주기 시점 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기업의 경제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갖다 의사소통이다. 누구에게? 이해관계자.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수없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겠죠. 회사를 둘러타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 영어로 말하면 인트레스트 그룹이다 이런 말을 갖다 쓰죠. 바로 이해관계자는 인트레스트 그룹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뭐냐? 회사에 돈을 낸 주주는 어디 되죠? 이 회사의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디 됩니까? 빨리 팔아버릴 건가? 결정을 뭐를 가지고? 바로 FS를 가지고 처리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 이 사채, 물론 여기는 본드가 되겠죠. 이 사채업자는 이자를 얼마 받으며 소위 말해서 다음에 연기를 시켜줄 것인가, 돈을 회수할 것인가. 바로 재무제표를 보고 결정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소비자다. 소비자는 일종의 이 물건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들었지? 충분히 우리가 검색이 돼야 될 거다 이거죠. 아파트 하나 살 때 과연 원가가 어느 정도 들었을까 하는 걸 고민하는 거죠. 원가 공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국가가 있다 이거죠. 국가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세금을 얼마 걷어야 될 건가? 세금을 얼마 걷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잘 아는 CEO의 경우다 그럴 때는 회사를 이끌어갈 때 우리 회사의 내용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근거가 된 게 뭐가 되죠? 바로 재무제표의 표를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잘 본다면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주주나 사채나 소비자나 국가나 CEO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부의 여러 관련 단체들 외부 단체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다. 뭐 또는 아니면 경쟁자에게 자기들을 갖다가 비교시키게끔 나타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리 얘기한다면 주주에게 들어간다든가 또는 사채업자에게 들어간다든가 또는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CEO에게 들어간다 또는 뭐 이 외부 속에는 뭐냐 그러면 노동자가 될 수도 있죠. 노무자들 또는 회사에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사원들 이런 사람들도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 회사가 건전할 것인가 내가 이 회사에 전부를 걸어도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럼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가서도 한번 언급할 이야기가 있지만 외부나 주주나 또는 사채입자나 아니면 CEO나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무회계다. 이 재무회계는 바로 외부의 공부를 위한 하나의 회계가 재무회계가 될 겁니다. 외부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경우는 원가가 어느 정도 드느냐 원가 회계를 갖다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물건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들었지? 원가 회계.
또는 관리회계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원가회계는 소비자나 CEO의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다 원가회계가 필요하고 원가회계가 필요하다는 건 공통이 되겠고, 그 다음에 CEO에 대해서는 관리회계라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일종의 뭐가 되냐, 양식을 가지지 않은 보고서 형태를 갖다 관리회계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국가의 경우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무회계다, 이런 얘기를 갖다 씁니다. 세무회계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세금을 얼마 내는 게 공정할 것인가, 이렇게 이 정보를 만들어주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첫 번째 이야기인 생산적 측면인 바로 부기를 얘기하는 거다. 왜 우리가 부기를 만들었냐 하는 이유를 갖다 그게 쭉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이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회계에서는 AIS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이다. 그러니까 회계 쪽에서는 AIS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경영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MIS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가 만든 물건을 어떻게 팔죠 이럴 때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바로 시장에서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지 하는 정보를 여러 가지 시장과 소비자를 갖다 조사하는 게 MIS라고 말하죠. 정보에 의하여 판매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회사의 경우 인사관리 쪽에서는 PIS입니다. Personal Information System이다. 그래서 이건 바로 회사에서 생산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나타내는 거.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 자소서를 갖다 내고 NC에서 시험 봐서 자소서를 내고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이 낸 자소서가 여러분 퇴직할 때까지 항상 어디 되냐, 바로 정보로서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 자소서가 들어가면서부터 그 자소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왜? PIS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의 마지막에 S가 뭐가 되죠?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흐름, 이걸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고, 바로 여기에는 숫자로 된 이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나 우리가 세무회계나 이런 일종의 세무회계, 이까지도 전부 다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표다 하는 이야기. 이 정보를 주기 위하여,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하여 뭐가 되느냐, 회계를 갖다 공부하고 회계는 AIS의 한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되고, 여기서 이제 이 AIS를 왜 만들어가죠 하는 이야기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위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 고등학교에도 전문학교 이런 데서 상고 같은 데서는 이 회계만 부기만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배우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이 부위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 단 여기서 조심할 거는 회계의 부기를 공부하는 속에도 만약에 단절된 대학 교수들이 그러죠. 아니 내가 뭐 대학 교수인데 무슨 상고에 부기 가르치는 선생이냐 생각해버립니다. 근데 결산 부위의 그 뒤쪽은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의대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대학 교재에도 없고 일반적으로 책 같은 데도 교수들이 아이 뭐 내가 무슨 상고에 무슨 뭐 상어 부기 가르치는 선생이냐, 굉장히 의대냐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하면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근데 시험은 나오고 연관성을 모르면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과외를 위한 여러분 기적을 위한 과외 천국에서는 이런 부위를 꼭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원리를 정확히 알게끔 이끌어가겠다 하는 것도 다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정보를 주기 위한 거다 하는 얘기가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되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듣고 이제 두 번째 가자 이거죠. 자, 얘기는 이미 앞부분 OT 할 때도 제가 얘기 1강에서도 했습니다만 간단히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했던 부위고 또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내용이지만 한 번쯤 연관되는 내용이 되고 책 속에서 이제 나오는 앞부분 이야기니까 보자 이거죠. 자,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결국 수많은 경제활동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하고 이건 바로 경제활동이란 말이야. 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전표로 아니면 이제 분기를 통하여 원장을 통하여 각각 작성을 해가 보낸다 이거죠. 전표는 뭐 돈이 들어오면 입금전표, 돈이 나가면 출금전표, 돈과 관계없으면 대체전표 이런 걸 전표라고 합니다. 이제 분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전기하는 내용을 배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랬는데 보고서가 아까 말했던 FS. FS는 모두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만들어주는 과정. 이 과정을 갖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죠. 생산적 측면이다. 이 생산적 측면이라는 말의 중요한 얘기는 생산이 뭐냐? 만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는 바로 부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부기가 되는 게 생산적 측면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측면은 궁극은 이
다섯 가지 표. 이 다섯 가지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인 BS와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IS. 그 이외에도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연적 설명, 그리고 자본이 어떻게 변동되니 하는 이 다섯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표를 만드는 것, 바로 북이다 하는 말을 했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때 쓰여지는 여러 가지 정보, 판단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활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이 활용적 측면을 얘기할 때 이 활용적 측면이 바로 회계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활용적 측면이 회계학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단 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무회계다. 부기와 그리고 활용하는 회계학의 이야기. 회계는 바로 앞에 배웠던 부기 속에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야기를 각각 자산은 어떠니, 부채는 어떠니, 자본은 어떤 거니, 비용과 수익은 어떤 거니, 그리고 회계 제도 변경이 어떤 거니 하는 이야기를 쭉 묶어주면 나가는 게 회계학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부기와 회계학을 갖다 묶어준 게 여러분 잘 아는 재무회계다. 이게 바로 궁극은 재무회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재무회계의 바로 여러분들 바로 반대적 상득을 이루는 게 원가회계다 하는 얘기를 했고, 서두에서도 제가 아주 강조를 했던 거,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상품 계정에서 A에서 B를 다시 실업해 원가대일을 원가회계에서는 세 군데 분리된 속에서 연결하며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에 연결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OT에서 여러분 솔직히 회계학과 나오신 분은 짜증스럽죠.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 강좌에는 처음으로 회계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안다면 완벽하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완벽하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언젠가 후배에게 회계학이 어떤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완벽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좋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생산적 측면의 부기 어디까지죠? 그렇죠.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활용적 측면은 어디 되죠? 4장부터 8장까지다. 그래서 우리 책 속에 1장부터 3장, 4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궁극은 재무회계 내용으로 우리가 회계 원리 이야기가 쭉 되는 기초 부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는 원가회계는 9장부터 15장까지다. 이렇게 이제 명확한 데드라인을 끄며 나간다면 여러분 훨씬 더 공부를 하기 쉽고 친숙해 줄 수 있다.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어느 강의를 하든 목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목차만 정확하게 내려지면 이미 절반 공부는 끝난 겁니다. 목차 없이 1페이지부터 무조건 들어가는 거, 이거는 바로 나중 가면 우리가 봤을 때 흑공을 헤매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차의 바로 분류, 목차에 대한 개념 이런 걸 정확히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비단 회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 과목을 갖다 공부하시더라도 항상 목차에 신경 쓰며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 부위, 요걸 가지고 얘기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리뷰되며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여러분 생산적 측면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게 회계고 부기다 그런 얘기를 했고, 생산적 측면을 나타내는 게 부기다 그랬는데, 부기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책 속에서 본다 그러면 바로 이런 활용적 측면을 얘기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회계상의 거래가 뭐냐. 일단 모든 문제는 거래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의 장부를 기록한다 그러더라도 뭐 사건이 없는데 기록할 게 뭐 있습니까? 경제적 활동이 있어야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장부에 기록할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맨 먼저 회계상에서 거래라 그럴 때 거래는 어떤 개념을 갖다 거래라 그러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장부에 기록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사건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해서 뭐라 그러냐, 거래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거래는 어떻게 우리가 분류하며 어떤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거래는 냉정히 따지면 일종의 기브 앤드 테이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주고받는 거다. 뭔가 주고받는 거. 마치 남녀의 사랑도 뭐가 되느냐, 기부와 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거래라고 비유할 수 있다 이거죠. 왜? 주고받으니까. 그렇듯이 우리 경제활동에서 기업에서도 바로 주고받는 바로 경제적 사건. 근데 어떤 경제적 사건? 재무상태 변화를 주는
바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과 비용이라는 이 5가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계정에 영향을 준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가보면 일반적인 거래가 있는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거래인데 회계상으로 거래가 아닌 거는 장부에 기록하면 안 되죠. 어떤 거? 건물의 임대 계약. 임대를 했다 그런 자체는 사용을 해야만 거래가 일어나는 거지 계약서만 가지고는 거래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통상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래가 아닙니다. 또 상품에 대한 주문 계약. 계약만은 안 되죠. 물론 선수금을 주고 계약금을 근거는 거래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100만 원 사겠다 하고 10만 원을 줬다면 10만 원은 거래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만 원 아직까지 주고받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럼 거래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계약만은. 그러나 계약금은 거래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상품을 발송했다. 또 담보를 설정했다. 담보 설정.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거는 담보를 설정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의 아버지 엄마가 가끔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렸다 그래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일단 뭐가 됩니까?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주지 못할 때 파산이 일어날 때 이런 걸 파산 비용이라고 하죠. 이럴 때만 문제가 되지 그저는 자기가 완벽하게 이끌어준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 잡고 선생님이 더 만약에 확인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계약, 예약, 주문,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보관, 또 예를 들어서 약속, 뭐뭐 하기로 약속했다, 담보. 요 내용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은 기억해 주면 좋겠다. 계약이다, 예약이다, 주문이다, 약속이다, 보관이다, 또 여기에 빠졌다면 고용, 사람을 고용한 거. 고용 자체는 거래가 아닙니다. 나중 월급을 줘야 고용이다. 이거죠. 자, 반면에 뭐가 되느냐? 일상적으로는 거래가 아닌 것 같은데 회계상에 거래가 되는 놈이 있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이야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대형각 호텔에 옛날에 대형각 호텔이 있었는데 최초의 아파트죠. 화재가 났다. 아비규환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죽고 뭐 야단나죠. 이럴 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오늘 큰 거래가 일어나네. 그럼 정신병 환자라고 볼 겁니다. 화재 났는데 무슨 거래냐 이래보죠. 그러나 냉정히 따지면 건물이 사라지고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래가 맞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도둑을 맞았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도둑이 들어가 물건 훔쳐가가 경리부에 아가씨가 들어가고 출근하고 나니까 뭐가 되냐 엉망이 돼 있더라. 그럼 사장이 들어올 때 사장님 저녁에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야단나는 거죠. 바로 도둑 맞은 거. 그러나 냉정히 따지면 돈을 잃었으니까 비용의 발생과 그 다음에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라는 이야기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이거 그럼 파손 또 어디에 되느냐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은 어디에 되느냐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기부 내가 남에게 무슨 건물을 기부했다 화재 도난 파손 상품 가격 하락 기부 이런 것들은 완벽한 거래 이대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2가지를 놓고 근데 이제 일상적이든 만일 상식적이든 여기서 우리는 안 나타나지만 2개가 다 되는 거 일상적 거래와 상식적 거래라고도 말하죠. 상식적 거래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회계상 거래를 갖다 다 일으키는 건 뭐가 되죠?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매매다 사고 파는 거 이건 뭐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죠? 상식적으로나 회계상으로나 다 거래가 된 놈은 뭐가 되죠? 요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앞에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여기서 일반적인 사건은 맞는 것 같은데 거래가 안 되는 걸 원점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거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제로 베이스라 원점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원점 사건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 겁니다. 원점 사건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 원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 이와 일반상적인 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늘어나고 줄고 이래야 되니까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거래가 맞고 그다음에 이것도 거래가 맞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내용은 뭐가 되죠? 요 2번째와 3번째는 뭐가 되느냐 원점 사건이 아니라 정말 거래가 되고 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냐 우리가 장부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장부에 기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뭐가 되냐 원점 사건은 장부에 기록을 한다 안 한다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결말을 내며 특히 이 사건은 우리 원점 사건 왜? 뭐 계약이나 예약이나 주문이나 고용이나 보관이나 약속이나 담보를 잡은 거는 아직 변화가 없다 하는 이야기에서
바로 앞으로 기록의 대상은 뭐와 뭐를, 그렇죠?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속하는 요구만 거래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장부에 기록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요 거래들, 바로 계약이나 예약이나 중리나 보관이나 이런 사건은 원점 사건이다. 담보설정 이런 겁니다. 이건 절대 거래로 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화재나 도난이나 기부나 파손이나 상품의 가격 하락은 거래로 본다. 일단 플러스 뭐가 되냐? 매매. 매매는 뭐 일상적 거래. 그럼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앞으로 우리가 처리할 거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거래 대상으로 보고 장부에 기록하지만, 이 사건은 아까 말했지만 원점 사건이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 제로 베이스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자주 나오는데, 이 제로 베이스라는 말이 되죠.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할 거냐, 기록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록하면 안 돼.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기록을 해야 된다 하는 대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거래가 일어났다. 그럼 거래가 맞다 이럴 때 거래는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꼼꼼히 우리가 따져보며, 앞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PPT를 가능하면 첫 부분에는 많이 썼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한번 보죠. 기업에서 은행에서 100만 원을 돈을 빌렸다. 자,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거래는 붕괴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거래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단 거래가 일어나면 붕괴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붕괴장으로 옮기면 원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결말을 갖다 보면 뭐가 되냐 그럼 바로 BS와 IS가 나온다. 재무제표가 나온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단 거래가 일어나면, 사건이 일어났다. 거래라고 맞다면, 그러나 아까 원점 사건 거래가 아니다로 끝나야 되겠죠. 그럼 이걸 붕괴장은 바로 분리한다 이겁니다. 그런 장부를 우리가 붕괴장이라고 하고, 요 단계를 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붕괴장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 각각의 장부마다 따로따로 콜렉팅하는 걸 원장이라고 하고 T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옮겨 적는다. 영어로 말하면 포스팅이라는 말을 쓰죠. 이 포스팅은 바로 뭐가 되냐? 이동한다. 포스트는 옮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쭉 가면 이제 있는데, 요 1단계, 요게 2단계, 그리고 결말을 보면 이게 뭐가 되냐? 3단계. 요 세 단계를 갖다 거치면서 뒤에 가면 또 반복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1단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에서 은행에 100만 원을 차입하다 그럴 때 자산인 현금은 들어왔다 이겁니다. 들어왔다 이거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인 차입금은 어디 되죠?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 이제 아직은 정확히 이해를 못하지만, 바로 100만 원의 돈이 들어왔을 때 현금 자산의 증가, 반면에 부채는 차입금의 부채 증가, 이렇게 짝이 지어져서 각각 장부를 분리한다 이거죠. 요 단계가 바로 붕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바로 이 붕괴를 할 때부터도 우리는 뭐를 고려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거래팔 요소,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바로 BS와 IS. 여러분 여기 잘 알지만 자산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거. 이 자산은 누가 의되느냐 그러면 뭐라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기분 좋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산입니다. 그럼 이 자산의 원천이 뭐냐 그럼 부채와 자본이란 말이에요. 부채와 자본이란 말이에요. 즉 남에게 빌려온 것, 지가 낸 거. 요거 바로 회사의 BS를 나타내는 표죠. 그럼 BS 속에서 C와 같은 쪽은 바로 자본이 늘어난 수익, C의 반대쪽은 자본을 까먹는 비용, 그런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포괄, 바로 IS다 이거죠. 이 두 가지 표가 나오게끔 고민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붕괴를 하는 이유가 되는데, 이 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거래는 반드시 짝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하지만 이 표에 의하여 이제 하는데, 뒤에 가서도 반복이 되겠지만 가볍게 하기로 하고, 자기가 있는 쪽은 증가를 나타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BS와 IS가 우리가 가야 할 뭐가 되죠? 종착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설계도란 말이에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로 무시한 채 집 지었다 그러면 막 화장실에 화장대가 천정벽에 붙었다면 그걸로 매달려 대변 봅니까? 상상만 해도 웃음꼴이 일어나지. 바로 폼의 설계도에 맞게끔 작업을 하듯이 우리도 이 설계도가 나오게끔
요 표가 나오게끔 작동을 한다는 게 붕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뒤에 가면 반복되겠지만 약간 자산이 차변이 있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기가 있는 쪽은 증가입니다. 자, 부채는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왜? 부채가 대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이 대변 쪽에 있기 때문에 요 세 개의 표는 어디에서 나왔죠? 바로 BS로부터. 설거도에 맞게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쪽은 증가를 갖다 나타낸다. 반대쪽은 감소를 나타낸다. 여기 이하여 이게 판별식들이란 말이에요. 수학에서 마치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뭐 근해 공식에서 판별하듯이 이렇게 판별해주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어디에서? BS 모델에서. 다음에 AS에서는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여기는 왜? 비용의 마이너스가 수익이란 말이야. 수익의 마이너스가 비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말을 안 써. 발생만 적어줘. 물론 반대쪽은 소멸을 쓰죠. 그러면 차변 쪽의 4개와 대변 쪽 4개가 이렇게 이게 뭐죠? 붕괴를 하는 공식이에요. 붕괴를 할 때 우리가 지켜줘야 할 룰이다 이거죠. 뭐가 나오게끔? BS와 IS가 나오게끔. 저기도 이제 우리가 보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까 차입금은 부채 증가치. 이게 왜 되죠? 짝지워지더라. 뭐로?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현금 100만원. 대변 쪽에 차입금 10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으면서 대차 평균의 원리를 딱 맞추면 뭐가 되죠? 거래 불리하는 붕괴는 끝났다. 붕괴를 덮어놓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붕괴를 할 때 뭐를 가지고? BS 모델과 IS 모델의 근거를 하여 여기는 증가 감소. 그 다음에 IS에서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쓰지 않고 발생만 쓰더라. 차변의 4개, 대변의 4개. 불리하는 대상이 되니까 거래 판요소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판정한다. 이렇게 불리합니다. 이 불리한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죠? 붕괴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거래는 그렇죠. 차변이 있으면 상응하는 대변이 있을 때. 저는 차변을 갖다 남자라고 그러고 대변을 여자라고 하면 남자끼리 결혼 못해. 여자끼리 결혼 못해.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외죠. 이와 같이 항상 남자와 여자. 여기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서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갖다 거래에 바로 여러분 판요소라고 얘기하고 판정표가 거래 판요소를 결정하는 BS와 IS가 설계도라면 설계도에 맞게끔 작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표다 이거죠. 그리고 항상 붕괴를 하면 차변만 있다. 이런 거래 없어. 대변만 있다. 이런 거래 없어. 차변이 있으면 반드시 대변이 있으면 반드시 차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 결혼하지. 남자 혼자서 결혼합니까? 그죠? 없다 이거죠. 남자와 여자가 짝지워져야 거래가 바로 결혼하듯이. 그래도 차변 쪽과 대변 쪽 짝지워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거래는 이중적이 돼. 반드시 차변이 있으면 대변이 있어야 돼. 단독으로 일어나는 거래는 없다 이거죠. 왜? 거래란 자체가 기본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는 어떻죠? 항상 금액을 적었을 때 차변 쪽과 대변 쪽 금액은 같아야 된다. 이걸 갖다 대차 평균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복식부기 원리. 예,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가끔씩 복식부기는 거래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됐나?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는 뭐죠? 대차 평균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 이중성은 뭐죠? 거래 성질입니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가 여러분들 뭐가 되냐?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는 바로 대차 평균 원리란 말이에요. 거래가 양쪽에 다 일어난다. 이건 뭐가 되죠? 거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학생들이 거래 이중성하고 복식부기의 원리인 대차 평균 원리에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건 곤란하다.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거래 성질은 바로 이중성을 얘기하고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는 대차 평균 원리다 하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강좌를 들으면서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짜증스럽다. 뭐 공부를 오래 하느냐 넘어가지. 이럴 때 여기는 비전공 학생도 있고 처음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잘하는 분들은 후배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하는 한 수를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느냐 그럼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봐주시고 관용을 베풀어주기 바랍니다. 물론 다 하는 거겠죠. 그러나 처음 하는 분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BS와 IS 모델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래 성질 그럴 때는 거래 이중입니다.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는 뭐냐?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데서 정리를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까 말했던 복습이죠.
BS의 요소가 어디 되죠? 그렇죠. 바로 이게 옆에 있는 이야기. 옆에 있는 이야기, 요 이야기죠. 바로 여기 어디 되죠? BS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자산은 어느 쪽에 있어? 차변이란. 부채는 어느 쪽이야? 대변이란. 자본은 어느 쪽? 정가. 자기가 있는 쪽 정가 쪽에 두고 반대쪽은 감소. 그리고 자산의 정가, 차변. 부채 정가, 대변. 자본의 정가, 대변. 이건 어디에서 왔어? BS 모델에서. BS 모델에서. 그리고 비용과 수익의 경우는 서로가 반대적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만 쓰고 우리가 소멸은 반대쪽에 표시하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놨다. 그래서 우리가 차변의 4개, 대변의 4개. 이거 어디에서 왔어? 바로 BS 모델과 IS 모델에서. 이거 맹목적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 바보가 하는 짓이죠. 바로 BS와 IS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의한 설계도다 이거죠. 설계도다 이거지. 뭐와 BS와 IS 이하여 이루어진 설계도고 차변의 4개, 대변의 4개. 이걸 거래 판료수라고 부르고 이게 뭐가 되죠? 분계를 할 때 중요한 뭐가 되죠? 하나의 판정표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가 됐냐? 계정이라는 말로 가죠. 참 이 계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보통 책들이 뭐가 잘한 데 있죠? 회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계정에 대한 자신이 없다. 바로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를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를 모르면 아무 문법이 강하더라도 독해를 원활히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뭐가 되죠? 바로 여러 가지의 뭐가 되냐 그러면 계정에 대한 영어 단어와 같다. 회계학의 바로 내용은 계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정이 뭐가 되느냐? 각각 하나의 어떤 항목을 나타내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계정 과목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계정 과목을 지가 알아서 해야 돼. 또 회계학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바가 없다 이거죠. 저희들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과 함께 뒤쪽에 가면 3강, 4강, 중강 계정 분류론을 제가 독자적으로 빼내 가지고 계정에 대한 예비 확실한 여러분 뭐가 되느냐 개념을 가지게끔 만듭니다. 그럼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봤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혼자 하기엔 더 힘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계정에 대한 예비 지식을 쫙 마치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를 미리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계정 과목 분류론을 우리 책에서는 넣어놨습니다. 여러분하고 계정 과목 분류론을 1시간 정도 내지 1시간 반 정도를 소비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여기서 가볍게 우리가 한번 보죠. 아까도 말했지만 재무상태표, 영어로 말하면 밸런스 시트라고 우리가 BS라고 우리가 말하죠. 포괄손익계산서, 여러분 잘 아는 인컴 시트 우리가 IS라고 말하죠. 여기에 3개 과목, 여기에 2개 과목이 나온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자 이거죠. 그럼 맨 먼저 바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자산에 대한 이야기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어서 기분 좋은 이야기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전부 다 뭐죠? 자산입니다. 다음에 뭐가 되느냐? 남에게 줘야 할 의무를 갖다 가지는 게 부채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 지가 낸 돈 또는 주주가 낸 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돼서 바로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죠. 그럼 이제 자산은 가져서 기분 좋은 건데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것보다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여기는 가벼운 데로 가죠. 자, 여러분 잘 알면 현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돈. 현금 모르는 사람 없죠. 현금에 버금가는 자산은 현금성, 현금과 같은 자산이다. 예를 들어 타인 발행 수표, 우편한 정서. 네, 우체국은 바로 돈 찾으니까. 뭐 이런 등등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바로 상품을 팔고 돈 받을 수 있는 걸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외상값이라고 얘기하는데 받을 수 있는 거. 바로 요 상품. 바로 자기가 남에게 떼와서 팔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제품과 차이가 있다면 남에게 사와서 파는 걸 갖다 상품이라고 부르고 재무에게는 상품이고 원가에게는 뭐라고 했죠? 제품이라고 하더라. 하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땅, 그 다음에 뭐 건물, 그 다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권. 영어로 말하면 굿윌이라고 하죠. 장사가 매우 잘 될 거다 하고 돈을 갖다가 지불한 걸 굿윌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구성 형용사로서 미래가 전망이 있다. 그리고 영업권이란 말이야. 영업권은 형태는 없죠. 무형자산이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뭐가 되죠? 권리금이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가져서 기분 좋은 거, 가져서 기분 좋은 모든 건 뭐가 되죠? 자산입니다. 자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의 어빌리티, 능력이 될 수 있는 거, 가져서 좋은 거.
여러분들 만약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이것도 자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부채 쪽은 갚아야 할 것. 이 자산 속에서 남에게 갚아야 할 것. 예를 들어 외상으로 물건 사왔다. 반드시 돈을 줘야 되죠. 이걸 매입 채무라고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차입금은 차입금인데 장기가 되면 고정이지만 단기 차입금 이럴 때 단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는 생략 못합니다. 남에게 돈 빌려온 거. 단기와 장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중에 가도 배우지만 원리어룰이다. 1년 기준입니다. 1년 이상이 되면 장기 차입금, 1년 이내가 되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뒤쪽 가서 자세히 얘기하고 사채. 이때는 사채, 고리대금업자 사채가 아닙니다. 이때 사채는 뭐가 되느냐?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제 우리가 고리대금업자 배운 거는 사채는 바로 개인 사채라. 이거 아니라 이 사자를 쓴다 이거죠. 회사 사자. 회사가 발행한 채권, 본들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고, 뭐 동네 사채업자들이 뭐가 됩니까? 돈 빌려주고 이런 거는 그건 바로 고리대금업자의 사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대. 가끔 학생들 처음 하다 보면 사채 그러면 고리대금업자 동네, 물론 그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 돈 빌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말 속의 뜻으로 본다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채라고 부른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채는 자주 얘기하겠지만 본드란 말로 씁니다. 본드라고 얘기한다. 사채가 매우 중요하죠. 그럼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주주가 낸 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본금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우선주 보통주, 뒤에 가면 배웁니다. 우선주 보통주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 초과했다. 뒤에 가면 이런 거죠. 1,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에 발행했대. 그럼 액면은 1,000원인데 1,200원 발행하면 현금은 1,200원 들어오고 자본금은 얼마로 적죠? 액면가로 적는단 말이에요. 그럼 200원만큼 더 받은 걸 뭐라 그러죠? 주식 발행 초과금.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주식을 발행할 때 돈 더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해서 번 돈을 회사에 가지고 있을 때 이익준비금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죠.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더 깊은 거는 여러분과 함께 3강, 4강 갔을 때 이제 뭐 언제 속할지 모르지만 개정과목 분류론을 여러분하고 쫙 설명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은 없지만 우리는 개정과목 분류론을 굉장히 선생님이 중요하게 본다. 영어에 영어 다 하는 것 같다. 개정이 분류 안 되니까 회의를 계속 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용어를 100% 이해시킨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 책에서만은 유독히 어디 되느냐 개정 분류론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 강의 속에서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바로 BS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설명했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류된 성격. 이걸 갖다 우리는 개정이다. 영어로 말하면 어카운트란 말을 쓰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IS다. 그럴 때 IS는 어디에 기준도라? 요 자본에 대한 기준이란 말이야. 자본과 같은 쪽은 자본이 늘어나는 원인. 델타 캐피탈에 대한 플러스 요인을 갖다 원인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수익이라고 불러준다. 아니 자본의 반대쪽에는 자본을 갖다 까먹는 요인, 자본을 까먹는 요인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expense, 비용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이 IS와 BS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바로 BS의 이 자본에 대하여 설명해 준 게 IS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자본을 까먹는 요인은 어떻죠? 매출의 원가. 항상 매출에게는 원가가 있는 겁니다. 이 원가를 빼줘라. 이게 바로 매출의 원가를 빼는 거죠. 그래야만 순매출액이 나온다 이거죠. 장사를 할 때 우리가 매출의 원가가 얼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또 물건 사올 때 같으면 어디 되죠? 재비용 드는 걸 갖다가 원가에다 포함해줘야 그게 바로 매입이 된다 이거죠. 매입에게 속한다. 이거 알아두고 판매비와 관리비다 그럴 때 판매비는 광고비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관리비는 뭐가 되죠? 집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 영업의 비용이다. 장사하는 거 이외의 비용. 예를 들어 이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바로 우리는 사람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하는 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삼성에 삼성이 나쁜 놈들이다, 매운 놈이다 이렇게 신문에 만약 실어주지도 않겠지만 그랬다면 삼성이 어디 됩니까? 이건희 씨나 이건희 씨 아들이 저를 갖다 소송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의 법인이 세금을 내는 대신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단체다. 법인세가 됩니다. 기업은 사람이 아닌데 인격적 존중을 다 받는 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걸 법인세라고 하죠. 그럼 법인세는 바로 기업이 벌어서 내는 세. 이 법인세를 갖다 우리는 비용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매출액은 총 매출 속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뺀 순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은 장사 이외. 그 다음에
계속사업, 중단사업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업부제가 나오며 나중 가서 개정 분류할 때 SBU라고 얘기하죠. 2008년도에 특별을 없애며 사업부라는 SBU를 넣기 시작했다. SBU는 바로 각각 파트마다 삼성이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핸드폰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걸 사업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업부별로 이익을 따진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비적 지식이고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거가 있어야 모든 계정의 분류가 완벽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이런 분류에 의하여 여러분과 함께 붕괴나 전개 과정을 꼼꼼히 살펴가겠다. 그래서 앞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회계하는 분은 상당히 거기에 대하여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다소 저희들이 재무회계를 30강으로 넣는 이유가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비전공 학생도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도 내가 나중에 후배에게 설명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까지 할 수 있게끔 남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한다는 개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